자, 시즌 직전 점검 이제 맨유입니다. 맨유 프리시즌 뭐 이적 시장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적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갔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죠. 초반부에 이제 프랭키 더 용이 조금 이제 꼬이면서 지금 프랭키 더 용이 좀 첼시링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물론 중요한 건 사실 개인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단 간의 협상에 대해서 바르셀로나는 지금 프랭키 더 용에 대해서 판매 의지가 있다고 여기는 게 맞잖아. 근데 개인이 지금 바르셀로나를 떠나는 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하고 있고. 근데 또 네빌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런던 연고의 첼시는 조금 또 뭐 다르다 뭐 이런 뉘앙스 얘기가 있는데 그건 열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 유력한 건 자유화일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유력해 보이죠. 그리고 맨유는 더용 이외에는 터너 감독이 애매한 자원은 사지 않겠다. 일단 우리는 무조건 더용이 우선픽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이외에 이제 유망주들 뭐 세비지아 같은 선수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의 삼성 구성을 채워나가겠다. 그쵸?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프리시즌 동안에 터너 감독이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터너 감독의 인터뷰가 좀 강경한 뭐 경기 중에 집에 갔다거나 그래서 이거 호날두는 참 골 때리는 친구예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호날두의 거취 그리고 남는다면 이제 터너 감독을 중심으로 한 팀 분위기에 얼마나 더 협조를 해줄 것인지. 왜냐하면 그 태국 투어 중에 팬들이 보러 왔는데 선수들 터너 감독 지시에 따라서 팔굽혀펴기하고 있고 되게 좀 하드 트레이닝을 했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런 점들은 이제 터너 감독이 그만큼 선수단에 대한 통솔, 어떤 지시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되게 매끄럽고 강력하게 해왔다는 건데 맞아요. 호날두는 아직까지는 좀 이슈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 합류를 해서 여기에 얼마나 녹아드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시즌에 들어가서도 변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프리시즌 결과부터 보죠. 네, 일단 프리시즌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리버풀, 멜버른, 팰리스, 빌라, 아틀레티코 직전 바이에카노전까지 라이 바이에카노. 상당히 많은 경기들을 뛰었는데 많은 경기를 소화한 거는 꽤 긍정적이었어요. 감독이 새로 오면 경기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새 감독이 왔는데 고작 2경기, 3경기만 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플랜 A를 새롭게 꾸려야 되는 팀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많은 경기를 뛰었다는 점이 역시 긍정적이고요. 근데 저는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한 마지막 직전 경기쯤 본무대 직전 경기쯤 됐을 때 팀 컬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터너 감독의 팀 컬러가 빠르게 입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감독이 본인 철학을 굉장히 강하게 아마 선수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렇죠. 터너 감독이 어느 정도 선수에 맞게 전술적인 지시를 내리고 그러면서도 그 선수들에게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주문하는, 얘기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리버풀전부터 사실 딱 그 맨유의 어떤 팀 컨셉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고 이제 이적생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나 크리스티안 에릭센 그리고 이제 팀에 복귀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더 일찍부터 뛰었다면 좋았겠지만 뭐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매우 아쉬운 정도는 아니다. 이 선수들도 8월에 리그 일정들을 서서히 소화하면서 분명 팀에 빠르게 녹아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터너 감독이 어떤 식의 전술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터너 감독은 역시 아약스인데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라인업은 제가 좀 그동안의 프리시즌 경기들을 보면서 이 정도가 좀 그동안 많이 선택돼서 라인업이다. 이렇게 좀 간주가 돼서 꾸렸던 라인업이고요. 2-3-2-3 형태의 공격 패턴이 많았습니다. 2-3-2-3 형태는 이제 3톱이 넓게 벌어지고 그 아래쪽에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 서면서 보통 맨유가 4-2-3-1을 위주로 이제 전술을 구사했는데 이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중앙의 삼각대형이 정삼각형이 아니고 역삼각형 형태가 되었다는 점이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터너 감독은 아약스에서도 똑같은 전술 컨셉을 유지했었죠. 철학이 그겁니다. 트라이앵글을 항상 유지하는 전 지역에서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해서 선수들의 위치가 유연하게 바뀌는 플레이를 꾸리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시즌 동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센터백 2명의 좌우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3명의 형태를 꾸리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3명의 형태 중에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이제 프레드 선수가 맡을 때가 많았었죠. 모르겠어요. 일단 프리미어리그가 시작되고 난 다음 그러니까 프레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선수입니다. 대표팀에서만 봐도 이 선수의 능력을 알 수 있죠. 근데 리그 차원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 보여줬던 역할은 분명히 대표팀에서의 그 역할과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어쨌든 지금 주전 중원조합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프레드 맥토미니에게 역할 분담을 주려면 저는 이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프레드는 사실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박스 타격을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거의 없었고 맥토미니는 오히려 박스 타격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렇다고 이 선수가 뒤에 있는데 그건 또 안 되거든요. 뒤에 있으면 오히려 맥토미니는 패스에 대한 단점이 있어서 빌드업 자체가 아마 안 될 거예요. 전개는
둘 중에 보면 그래도 프레드가 프레드가 잘하고 낫죠. 올라가서 뭔가 관여되는 건 그래도 맥토미니가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감독들과 다르게 프레드를 좀 더 후방에 맥토미니를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조정해준 건 그 선수들의 플레이 특성을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각각의 위치에서도 결국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지. 프레드는 결국 사이즈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집중적으로 압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걸 풀어낼지, 어려워할 수 있다. 그리고 수비 커버를 얼마나 잘해줄지.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오히려 프레드가 그 옆에 수비를 도맡는 카세미르나 파비뉴가 그렇지. 파트너가 되면서 잘했는데 지금 맨유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사뭇 다르거든요. 예. 좀 더 수비적으로 본인이 주된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이걸 잘 해낼 수 있을지가 변수. 맥토미니는 어쨌든 올라가서 박스 타격은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개 과정에 녹아들지가 변수죠. 이게 좀 투박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근데 가끔 맥토민이 가끔 갑자기 존나 잘하는 날 있다. 가끔 있어요. 맞아요. 리드전. 갑자기 뭐야 뭐 이렇게. 아니면 강팀전 때 네. 역습에서 이렇게 다 꼬여놓고 세레머니하는 네. 모습들은 좋으나 평소 경기력이 문제인데 그치. 어쨌든 터너 감독이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거는 각각의 선수들의 플레이 특성을 알고 있기 그치. 때문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있는 자원을 어떻게든 쓰는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통해서 매끄럽게 경기가 시즌 중에도 이어질지는 좀 변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러한 빌드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맥토미니가 둘 중에 한 명이 번갈아 가면서 내려옵니다. 이 내려오면서 발생되는 트라이앵글을 봐야 되는데 이 센터백, 풀백 그리고 내려오는 한쪽 측면의 중앙 미드필더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되죠. 뭐 예를 들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루크쇼, 그 다음에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라고. 맞습니다. 예.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역시 터너 감독 부임하고도 활발하게 내려와주는 네.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트라이앵글이 유연하게 갖춰진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보통 지금 이 2-3-2-3 형태의 대형은 풀백은 아래쪽에 살짝 중앙으로 치우쳐진 동선이고 그렇죠. 3톱은 넓게 벌어져 있는 형태여서 아무래도 풀백이 후방에서 운반을 하고 측면 넓게 퍼진 윙포워드와 둘 간의 연계가 나오는 부분이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윙포워드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풀백이 그럴 때 오버래핑을 하는 패턴도 자주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풀백과 윙포워드 간의 어떤 역할 분담은 꽤 유연하게 흘러갔다는 점. 이것도 트라이앵글을 유연하게 형성되기를 원하는 터너 감독의 전술에 매우 부합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 과정을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특히 솔샤르 감독의 기존 전술의 문제점은 윙포워드가 맨유는 그동안 좀 안쪽으로 들어온 성향이 많았어요. 뭐 레시포드도 그렇고 마시알이 윙포워드 때도 그랬고 논란이 있어서 이제는 좀 잊혀진 이름이 됐지만 그린우드 안쪽으로 들어온 선수였죠. 근데 윙포워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윙포워드는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만 지시를 하고 톱은 톱대로 머물 것을 지시하니까 공격진이 다 중앙으로 쏠려서 그렇지. 동선이 겹치고 그리고 단조로워요 그러면. 단조로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됐었어요. 측면 공격을 풀백에게만 맡겼는데 그렇다고 풀백의 오버래핑이 과감하게 들어가지를 못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으로만 밀집된 공격을 하면서 상대가 밀집 수위를 펴면 맨유 공격을 그냥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측면을 타격하는 기본 위치의 선수가 없었다. 풀백이 올라가려면 어쨌든 뒤에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점.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측면을 넓게 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나가는 것도 측면에 선수가 없으니까 뒤쪽으로 빼서 풀백이나 중앙 미드필더에 얼리 크로스나 아니면 뒤쪽에서의 이른바 그 역발 크로스가 많았어요. 근데 이런 거는 거의 다 잘리거든요. 그렇죠.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솔샤르 감독, 뭐 랑닉 감독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좀 이어졌었는데 터너 감독은 측면 패턴을 지금 봐야 되는 게 측면 넓게 어떻게든 선수 한 명씩은 배치를 시킵니다. 네, 와이드하게 배치를 하고 그게 뭐 그 사이를 풀백이 오버래핑을 하든 언더래핑을 하든 뭐 이런 식의 방향을 여러 가지를 쓰죠. 그렇죠. 사실 터너 감독의 어떤 마무리 패턴을 한 가지로 정립시키기 어려운 게 맞아요. 선수들이 되게 유연하게 움직이기 네. 때문에 그때그때 이 넓게 서는 선수의 위치는 바뀝니다. 윙포워드가 넓게 설 때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윙포워드가 내려와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풀백이 오버래핑해서 풀백이 벌릴 때도 있고 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보여준 움직임인데 브루노가 넓게 가면서 풀백과 윙포워드를 모두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터너 감독의 경기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측면을 넓게 벌리는 선수가 고정적으로 한 명은 있다. 그래야 이제 수비의 틈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야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그렇죠. 나오니까 그쪽을 쇼가 들어가건 아니면 또 이적생 말라시아가 그것도 되게 잘하거든요. 달로도 요즘에 되게 그걸 잘해줍니다. 이런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들이 나오고 측면에 넓게 서는 선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볼을 줬을 때 크로스도 깊은 위치에서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측면 넓게 서는 선수가 뭔가 뒷공간을 파괴하려고 터치라인, 골라인 쪽으로 쭉 밀고 들어갔을 때 그럼 수비 라인도 그 선수를 따라서 아래로 밀려나거든요. 그러면 이 측면 쪽의 선수가 컷백을 줬을 때 박스 외곽 지역에서 그걸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자리를 잡기도 편해지죠. 이렇게 다양한 패턴이 구사된다는 점이 터너 감독 부임하고서의 특징이고 좌윙 포워드는 때때로 스위칭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레시포드가 왼쪽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산초가 좀 오른쪽으로 나오기가 많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산초가 될 수도 있고요. 왼쪽이 되고 레시포드가 오른쪽이 되는 그런 어떤 유연한 변화들도 있었고요.
있고요. 활약이 좋았던 선수들은 제가 이 선수를 칭찬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마샬은 진짜 잘했습니다. 마샬이 잘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좀 지켜봐야 되긴 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역할을 잘했느냐? 주로 이제 톱 자리에서 박스 안에서 좌와프 스페이스로 좀 이동을 해서 윙포워드와의 스위칭, 풀백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샬 선수가 의외로 경합 같은 거는 꽤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 특유의 드리블, 맞아요. 뭐 이런 게 좀 나오면 그래도 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터너 감독이 뭔가 역할을 잘 지시했는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빠지거나 센터백을 당겨주는 움직임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네. 흥미로운 게 바날 감독도 잘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터너 감독도 잘하잖아요. 이 선수는 네덜란드 감독과의 어떤 궁합이 은근히 잘 맞는 유형이 아닌가. 뭐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데 아직까지는이에요. 예. 일단 본무대에 들어가서 잘해야 가봐야죠.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마샬은 네덜란드 선수도 아니고 프랑스 선수인데. 그렇죠. 이게 본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보고서 이렇게 뭔가 칭찬을 해주기엔 좀 그래.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상 어쨌든 마샬은 본무대에서도 잘 해줘야만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산초. 단순히 솔샤르 감독 때는 그냥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슈팅 때리는 아까 그 레시포드와 같은 선수들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맡았죠. 근데 이제 형철이가 계속 지금 터너 감독이 중요시하는 게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랬는데 네. 산초 자체가 그거를 가장 잘하고 제일 잘 이용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풀백과 연계를 통해서 측면에 있는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는 터너 감독이 오면 빛날 거라고 봐요. 이전에는 산초가 볼을 잡아도 줄 곳이 없었어요. 그래. 풀백 오버래핑 늦고 그 솔로 플레이를 혼자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장점 있는 선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터너 감독 팀은 항상 풀백 중앙 미드필더의 약속된 움직임이 그렇지. 있으니까 산초가 볼을 잡아서 동료를 활용하기에 더 능하고 동료 활용이 되는 전술 내에서의 산초는 상당한 클래스의 선수입니다. 이번 프리시즌을 통해서 이미 그 부분을 보여줬는데 저는 본 무대에서도 크게 걱정이 안 되는 선수예요. 또 한 명의 잘하는 선수는 달로. 그래, 뭐 이 정도면 뭐. 네, 이른바 그 풀백의 언더래핑이라고 하죠.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프 스페이스를 타격하는 그 전술에 굉장히 부합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런 플레이를 자신 있어 하고 여기서 달로가 가지고 있는 양발의 능력이 좀 장점으로 통할 때가 있죠. 이미 그랬지만 비사카가 아니라 달로가 주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전술 지금까지는 좋은 윤곽이 나왔고 사실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본 무대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팀 컬러가 입혀진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전 감독들이 완성하지 못했던 시스템이 터나 감독 부임하고서 이제 완성이 좀 되어가는 그림이니까 이 점도 긍정적인데 네. 대신 우리가 아직 실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죠. 변수가 있습니다. 라인이 올라가서 압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압박이 아직까지는 좀 쉽게 풀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압박은 이제 팀 단위 압박이 아직 이 선수들한테 터나 스타일에 그게 다 안 입혀져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아마 뭐 필연적으로 원래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공간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뒷공간이 털린다거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선수 구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결국 여기서 꼽게 되는 게 또 중앙 미드필더. 그렇죠. 프레드나 맥토미니, 맥토미니 같은 경우에는 마구잡이로 올라갔다가 네. 피를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네. 프리시즌 동안의 모습을 보니까 좀 몸놀림이 아직은 둔해요. 튀어나가는데 백업이 늦으니까 그치. 튀어나갔는데 패스 그 길을 차단 못하고 그대로 뚫리면서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들이 있었고 프레드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사이즈 문제가 전 다른 리그는 모르겠는데 프리미어 리그는 어느 정도 선수 간의 그 물리적인 신체적 적이 어쩔 수 많잖아요. 없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작은 선수는 축구 지능의 어떤 역량을 떠나서 한계가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데 프레드가 그런 유형인 그 날아다니던 캉테가 가장 좋았을 때도 사이즈로 확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밀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축구는 몸으로 하는 스포츠니까. 그쵸. 그 프레드의 경우도 그런 리스크가 있고 뒷공간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2-3 형태에서 터나 감독이 라인을 상당히 올리니까 그렇지. 공격 시 후방에 남아있는 선수는 적은 인원밖에 없고 네. 그 적은 인원이 1대1로 이제 상대를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후방의 자원들이 적은 숫자에서도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상황을 잘 이겨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이적생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새로 이제 부상 복귀하고 이제 또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바란이나 아니면 프리시즌 때 폼이 좋았던 저 바이나 아니면 뭐 지난 시즌부터 폼이 좋은 닌델로프나 아니면 또 스쿼드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맥과이어나. 근데 맥과이어가 이런 거에 정말 취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가 민첩함이 돋보이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사실 그래서 이런 라인을 올리고 압박을 많이 가는 팀들의 후방 자원을 비싼 선수로 사야 돼. 1대1이 잘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반다이크든 후벤 디아스든 그걸 하니까 비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리산드로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돼요. 기존 센터백까지 봤을 때 후방에서 적은 숫자만 남아 있을 때도 1대1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상황을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마련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프레드 쪽으로 집중 압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풀어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럼 이적 시장을 잘 보냈는가 묻는다면 세모. 동그라미는 아니고요. 네, 동그라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는 이거 그랬잖아요. 세모와 동그라미 중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맨유는 나는 이적 시장만 놓고 보면 X와 세모 사이인 것 같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세모라고 보기에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호날두 이슈도 아직 처리가 안 됐고요. 확실한 건 미드필더 보강이 없는 이상 동그라미 주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런 예. 생각이 좀 들고 프리시즌은 저는 잘 보냈다고 이건 봅니다. 잘 보냈어요. 많이 경기 많이 경기했고. 했으니까. 예. 그리고 주전급 멤버 중 이탈. 뭐 이제 뭐 부상 그린우드는 선수는 지금 뭐 주전급 중에 없다고 봐야 되고요. 돌아왔죠 오히려. 근데 그렇죠. 호날두를 봐야죠. 그렇죠. 호날두를. 그리고 이제 호날두가 이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최전방 운용에 대한 변수가 좀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 우려점은 공수 밸런스. 그렇지. 아까 이제 새로운 얘기했던- 감독이니까. 네, 터나 감독은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밸런스가 잘 유지될지 그리고 전 무엇보다 삼선의 문제. 중원. 네. 중원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네.